2008년 5회 고급 문제 40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가나다라 시기 아주 문제가 짜증나고 복잡하게 나왔죠. 그리고 일제의 교육정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 근래에 많이 부각되고, 선생님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이 이렇게 미시사를, 알겠어요? 일상과 관련된 시시하게 여겨진 이런 잡다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교육은 그러나 시시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육을 얼마나 교육에 투자를 하고, 교육이야말로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이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놈들도 말이죠. 이 조선족을 제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마비시키느냐,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넣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조선에 대해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쳤느냐라는 것을 알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풀릴 수 있는데, 이런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또 나오는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 아주 바보짓이죠. 잘 나오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기를 묻든지 내용을 묻든지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든지 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그런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 가운데 일제의 교육 정책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일본은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내세울 때마다 조선 교육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했어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조선 교육령. 그래서 조선 교육령이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내려지는데, 제1차 조선 교육령은 그 반포 시기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도록 1911년이에요. 좋죠? 1911년. 알겠어요? 제1차 조선 교육령.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이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면 좋으련만 제3차 교육령은 그렇게 가지 않죠. 1938년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1911년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게 10년이니까 이제 바야흐로 조선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때가 11년이고, 1922년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정책을 무단통치해서 문화정치로 바꾼 다음에 그런 문화정치에 걸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38년이 뭐냐 하필이면 1933년이 아니고 1938년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과 물자를 전쟁에 어떻게 쏟아넣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머리를 어떻게 바뀌어놓지? 맞아, 그래. 민족 말살 통치야.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 요건 말이야, 일제가 폐망하기 직전에 생 발악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야말로 전시 마지막 체제에서 모든 것들을 전쟁 체제로, 전시 체제로 바꾸기 위한 그런 교육 체제의 전환을 위한 교육령들이 1차, 2차, 3차, 4차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알았어요? 여러분, 머리 써서 외우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외워지죠? 1차 언제라고? 11년. 2차 언제라고? 22년. 여기까지는 해피했어요. 3차 언제라고? 중일전쟁 37년 이후 38년. 오케이, 연결되나? 4차 어때요? 45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 언제? 43년. 이렇게 알아두시면 굳이 연대를 외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갈 겁니다. 알겠죠? 자, 1차 조선교육령의 주된 목표는 뭐냐? 교육의 목표가 우민화 교육이에요. 우민화 교육. 조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알겠어요?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우민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당시 보통학교였죠. 보통학교 교육연한을 6년에서 어디로? 4년으로 낮춰버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는 아예 교육을 기술교육이나 실업교육에 치중했어요. 실업교육에. 알겠죠? 이렇게 조선 민중들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우민화 교육에 치중한 게 바로 제1차 조선교육령이다. 아시겠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립학교들을 거의 다 폐쇄시켰습니다. 사립학교.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바로 뭐였어요? 사립학교가 독립의식을 고양시켜주고, 그죠? 근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립학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립학교들을 거의 다 없애버리고, 알겠어요? 일본 놈들의 통치에 걸맞게, 야, 너네는 일본 말이나 배워라. 기술교육이나 배워라. 그래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노예처럼 말이나 잘하는, 말하는 노예가 되라.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의 교육을 뭐라고? 우민화 교육. 몇 년?
선생님이 얘기했죠. 팩트를 알아둘 때 항상 뭐라고? 시기랑 함께 연대해서 알아둬라.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이죠.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에 내린 건데, 2차 조선교육령은 이건 뭐냐? 동아정책. 우리를 일본놈으로 만들기 위한, 알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동아교육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 동아교육은 바로 뭐 때문에? 동아교육은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친일파 양성의 목적을 두었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야, 옛날처럼 무식하게 하진 않을게. 그래서 교육 연한을 다시 4년에서 몇 년으로? 6년으로 늘려주기도 하고, 알겠어요? 교육 연한을 6년으로 늘렸다. 이거는 2차 조선 교육령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교육, 실업교육 위에도 고등교육, 즉 대학의 설립을 허용해 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았어. 우리도 이참에 대학교를 하나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 당시 어땠습니까?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이걸 막으려고 일본 놈들이 한 게 바로 뭐야?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를 세워줬죠. 그 알량한 서울대학교가 말이야. 이렇게 일본 놈들이 만든, 알았어요? 일본은 한국 통치를 위해서 만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말이야. 지금도 동물병원도 다 서울대 마크 붙이고 맞박에 서울대 마크를 계속 달고 다니고 싶어 하겠죠. 늘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서울대가 말이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서울대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은 우리나라 발달의 속도라든지 이 퀄리티가 말이지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서울대 간판 하나로 평생 먹고 사는 이런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설립을 허용해 줬지만 사실은 우리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오히려 방해했더랬습니다. 방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면마다 3면 1교주의 해가지고 세 면마다 학교를 하나씩 세워줬어. 이렇게 그래 조선인 너희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주마. 이렇게 동아교육,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동아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진 제2차 조선교육령이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차 교육령은 1938년입니다. 1938년. 자, 1938년. 이때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한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신민화 교육이 추진돼 가고 있었죠. 결국 이 한국 신민화 교육은 뭐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는데 이때가 되면은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사 교육이죠.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사 교육이 선택적으로 금지돼요. 선택적 금지. 알겠어요? 완전 금지가 아니라, 알겠죠? 선택적 금지가 되고, 자, 이렇게 일본이 중일전쟁과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데, 그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나는 한국인인데 왜 내가 일본이 추진하는 전쟁에 동원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맞아, 우리도 일본과 한편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한국 신민으로서 만들기 위한 그런 한국어, 한국사 교육 선택 금지 내용이 있었다. 알겠죠? 이것이 1943년 전쟁 막바지가 되면은, 알겠어요? 전시 체제로 가면은 완전히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그죠? 국사 교육을 완전 전면 금지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것. 알겠어요? 우리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때 이제 제3차 조선 교육령이 내려질 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를 한국 신민으로 만다 해서 이게 국민학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야. 보통 학교를 무슨 이름으로?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우리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게 얼마 안 되죠. 선생님도 전부 다 나온 학교가 국민학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원뜻이 뭐냐? 한국신민학교 다닌 셈입니다. 해방되고 난 뒤 몇십 년 동안도 계속 우리는 한국신민학교 출신이었어요. 알겠어요?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교육령을 쫙 정리해 두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너무 왕창진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시기 일제의 교육 정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민학교는 대륙 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제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말씀드렸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 수업 열안을 6년으로 나가 언제야? 1919년 이후 37년까지 맞죠? 2차 조선교육용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 조선교육용 때 4년에서 6년. 이런 표현을 찾아서 답이다 아니다 가르려면 이 정리가 질서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반드시 정지하면 눌러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필기해서 자기 머릿속에 쫙 해가지고 분리수거할 줄 알 것. 알았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2차구나, 3차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예, 국채 명칭, 내선 일체, 인고 단련 등 3대 교육 방침을 내세우고 학교 명칭을 처음으로 일본인과 같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렇죠. 3번. 그래서 일본인과 같겠다라는 게 황국신민학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본인과 학교 이름을 똑같이 했다는 게 황국신민학교다. 일본도 조선도 똑같이 황국신민이야. 이게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천황폐하가 추진하는 전쟁에 너네 조선인들도 같이 나가야 돼. 이런 논리를 동원하기 위해서 황국신민화 교육이 이루어진 거고 그때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맞죠?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라, 조선인을 가르치는 모든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 교과용 도서 채택 등에 있어서 총독부 인가를 받아야 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야? 제1차 조선교육령. 그래서 사립학교를 억압하고 총독부가 처음 설치돼서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인정해줬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3번이군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뭐 굉장히 중요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게 난이도는 상 정도 되고요. 알겠어요? 반드시 이 내용을 칠판에 선생님이 적어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실 것. 알겠죠?